자, 오늘은 연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기금. 연금과 기금이죠. 연금은 펜션이라고 우리 이제 노후 되면 받는 거를 말하는 거고, 기금은 이제 펀드죠. 기금. 뭔가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때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연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3개월째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죠.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더 이상 이제 그만 팔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팔고 있는데 약 15조 원 정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판 거를 다 동학개미들이 받아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학개미가 끌어올린 주식 가격을 오히려 연기금이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이 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을까? 이거는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 3대 세력이 있죠. 일단 개인이 투자하는 게 있고, 개미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외국인, 외인이라고 해요. 외인. 보통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우리나라 주식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중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기관인데, 이렇게 3대 투자 세력으로 나누는데, 기관은 또 기관과 연기금 이렇게 나누고요. 기관은 보통 보험사도 있고 투신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과 투신에서도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간접 투자, 펀드라든가 변액이라든가 이런 간접 투자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금융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간접 투자의 펀드나 이런 변액 보험들이 환매가 돼서, 이거를 환매가 하다 보니까 팔아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자산 배분 운용 전략상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연기금 쪽이다. 연기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있겠죠?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다 엄청난 돈들이 지금 쌓여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 등등등, 교원공제회, 이런 이제 연기금이 있는데, 이 중에 이 국민연금이 이런 나머지 연기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연기금이라고 쓰고 국민연금으로 읽어라 이런 정도로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85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33조, 지금은 850조 정도고, 2020년 1년 동안만 운용한 수익률이 대단하죠. 9.7%입니다. 예, 일반 개인이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순수익만 72조를 작년에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이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등이 일본의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1등이고, 2등이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에 이제 석유가 나는 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펀드를 만들어 놓은 이 국부펀드, 이게 2등이고, 3등이 우리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해요. 요게 이제 자산운용 배분 전략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가끔 sell high, low buy 이런 얘기를 하죠. 비싼 비중은 팔고 싼 거는 사라.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buy low and sell high. 그래서 플래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전략, 이게 자산 배분 리밸런싱 전략
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800조 이상 되는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에 운영해서 비싸진 비중을 안전하게 맞춰야 되는 이런 걸 안 하면 우리의 소중한 돈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2040년이 되면 들어오는 연금 보험료보다 나가는 국민연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산 운용은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주식에 또 채권이 있고 또 좀 새로울 수 있지만 대체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투자. 그래서 주식에는 약 40% 정도 돼 있고 채권에 47% 정도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2020년 목표가 이런 거예요. 주식에는 40%, 채권은 그 다음에 대체 투자는 13%인데 대체 투자는 뭐 보통 사모펀드나 뭐 헤지펀드나 선박, 그 다음에 원자재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벤처기업, 그 다음 부동산, 돈 되는 건 다 투자하는 거죠. 대체 투자가. 그래서 대체 투자는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은 뭐 이런 결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 국내 주식의 비중이 얼마냐면 17.3%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그 이상 가격이 작년 2020년 12월 이후에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3%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의 비중이 이 24%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무려 7% 정도가 목표 비중을 초과한 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맞춰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싸진 거를 비중이 높은 거를 판 거예요. 팔고 싼 걸 산 거죠. 예.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은 17.3인데 해외 주식 비중은 당연히 40에서 17을 빼니까 23 정도 되는 거겠죠. 뭐 채권은 중요하진 않지만 해외 채권이 뭐 5%, 국내 채권이 나머지 42%인데 중요한 거는 채권은 거의 안전자산이니까 국내 비중이 17.8인데 이게 2021년으로 가면 이게 국내 주식 비중이 17.3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16.8%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목표 비중 될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리밸런싱을. 그래서 어떤 주식을 파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16.8% 될 때까지 팔 것이다. 국내 주식 중에서 최대 주주. 그러니까 주인인 거예요. 거의 이 국민연금이. 이게 뭐 KT가 있고요. 그다음 KTNG, 포스코, 뭐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이런 게 있고 또 전자 쪽으로는 삼전, 그다음에 네이버, 뭐 거의 다 하죠. 뭐 현대자동차,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에 100조 이상이 국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800조 정도 중에서 17%니까 100조 정도가 지금 국내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돈들이 이런 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은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일반 개미들은 본인이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런 국민연금 같은 데서 운영하는 이런 주식을 따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쵸? 예. 내가 뭐 새로운 주식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국민연금만 따라가도 최소 9.7%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우리 개미들한테는 오히려 더 올바른 주식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